예,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김학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데이터 조사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중간에 유튜브 생방송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방법은 오늘 저희가 2가지 채널을 열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공문으로 안내드린 게시판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 연구원들이 가능한 빠르게 응답을 드릴 거고요. 혹시 저희가 답을 지금 이제 라이브로 바로 댓글을 달지 못하는 것들은 취합을 해서 저희가 다 별도로 답신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내용은 추진 개요부터 시작해서 실제 조사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까지를 전체적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공지사항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 배포했던 내용하고 변경사항이 있는데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타임캡슐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요. 배경은 기획관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거의 1년 넘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영향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계속 삭제되고 사라지고 있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관리자의 잘못이나 실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법 제도적으로나 기준이 모호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를 생산하고 우리가 사용했는지 또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목적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제 업무적으로나 혹은 업무 외적으로라도 이 데이터를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관계까지 파악을 하셔서 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19 데이터 혹은 관련 데이터라고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것이 감염병이라든가 아니면 보건, 의료 이런 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너무 포괄적이게 사회, 경제,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학문적으로 코로나19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관련된 데이터라고 설명하는 건 매우 어렵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는 시민의 한 주체로서 코로나19를 보면 너무 그러니까 광범위한 그런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시점으로 보면은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1월 21일부터요. 현재까지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상은 지금 제가 이제 4가지 카테고리를 했는데 물론 여기에 한정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감염병이나 질병과 관련돼서 정부나 혹은 시민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가 해당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세 번째는 정부가 과학적 행정을 위해서 혹은 사회 현안을 풀기 위해서 필요했던 데이터들.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이나 특정 계층과 관련된 정책이나 서비스에 필요했던 이런 데이터라고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고요. 물론 한정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 동안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데이터가 생산됐거나 활용되었다면 관련된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조사에 포함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는 데이터의 유형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이죠. 정부의 데이터 시스템 중에서 테이블 단위에 필요한 테이블 목록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파일 유형 엑셀이나 CSV 혹은 다른 형태의 파일처럼 파일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보고서 형태, 보도자료, 동영상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놨고요.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규정하는 건 어렵지만 저희가 지금 관련 분야는 16개로 구분을 해놨고요. 이 구분이 아주 정확하게 데이터를 구분하는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사한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고, 관련돼서 예를 들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코로나19 관련해서 학력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데이터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원초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고 학력과 관련된 데이터가 연결되는 그런 형식을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파악할 데이터들은 연계형 데이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독립적인 어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 있다면 충분히 관련된 부분으로 조사를 하실 수 있고요. 전력에 대한 부분도 코로나19 동안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의 변동량, 이런 것들도 충분히 관련 데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문으로 배포할 때 첨부로 들어갔던 코로나19 데이터 설명서를 보시면 사회 각 계층 혹은 카테고리별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니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서면 조사는 담당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조사가 작성 자료가 다 취합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게 되고요. 두 번째는 주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많은 데이터들, 그리고 핵심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진단할 필요가 있는 기관들은 별도의 현장 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범위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첫 번째고요. 즉 현재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산할 가능성,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삭제 데이터입니다. 1년 반 정도의 기간이긴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됐다가 삭제되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삭제되었다면 그 삭제된 이유와 근거를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같이 목록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보유 현황과 삭제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나면 범정부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 목록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사 데이터는 크게 6가지의 데이터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 형태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파일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는 논문과 연구 보고서입니다. 논문과 연구 보고서는 비정형 데이터 형식을 갖고 있고요. 각 기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연구 보고서, 정책 보고서와 같은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도자료 브리핑은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생산했던 보도자료나 혹은 유사한 형태로 보도자료와 연계돼서 브리핑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을 시키면 되고요.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보도자료라면 1년 내내 했던 200건, 300건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것들을 카테고리로 잘 정리하셔서 한 건으로 정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동영상은 기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유튜브에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지만 유튜브로 발행한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별도의 형태로 동영상을 제작을 했다면 그런 부분도 데이터의 조사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제 데이터는 삭제 데이터를 파악하는 목적은 삭제를 했다라는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왜 데이터가 만들어졌다가 삭제가 됐는지, 혹은 관련된 데이터였는데 법제도나 아니면 운영이나 예산상의 이유로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니까 해당하는 부분들을 잘 기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형별 메타데이터는요, 메타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형으로 정했던 각각에 대해서 주요 항목, 필수 항목, 선택 항목을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주요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 데이터가 원천 데이터냐 아니면 개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보존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 기간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구체화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만든 이유는 기관별로 범정보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가 취합을 하고 나면 4차이 안에 있는 타임캡슐 TF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존을 할 건지 그리고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중요성을 별도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작성을 해주시면 별도로 논의를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광역, 지자체 이렇게 구분해서 공문이 지금 나간 상태고요. 오늘은 이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나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공문에 포함시킨 기관들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별도로 부처 같은 경우에는 각 국실마다 별도로 이제 데이터 현황이 다를 수 있고 담당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이 있을 때 공문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기관들이 중요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의 추진 체계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고요. 중앙대를 포함한 조사 시행팀에서 조사 실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현장 점검과 여러분들께서 지금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신데 그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중앙대 하이클랩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으로 연락을 해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바로바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인내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의 전체 일정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기관별 자료 준비하고 제출하는 기간이 7월 12일입니다. 사실 과제의 기간도 짧지만 조사해야 되는 범위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7월 12일까지 기초자료를 잘 조사를 해주시고 나면 저희가 기관별로 결과를 정리하고 보완하는 단계를 7월 16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4차 회의하고 조율을 해서 현장 조사할 기관들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는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일주일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전체 정리를 해서 정리하는 기간 이후에 저희가 7월 말에는 본 조사의 결론과 보고서를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는 저희가 관리기관 쪽에 공문이 발송이 됐고, 그리고 시행기관으로도 관련한 공문이 전달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문이 전송되는 단계에서 저희 조사 시행팀에서 공문을 접수했는지, 그리고 시행기관에 접수한 공문을 내려보냈는지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제대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몇몇 기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기관 쪽에서 시행기관 쪽으로 공문이 제대로 전송이 안 됐다라는 그런 컴플레인도 저희가 몇 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관리기관 담당자 분께서는 시행기관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한 번 정도 더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를 끝나고 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유형별 조사서 5종을 작성을 하실 거고요. 그 작성이 끝나고 나면 시행기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작성한 자료를 전부를 전달하시면 되고요. 특히 관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사 절차에 좀 부담이 많습니다. 관리기관에서는 기관 내에 있는 자료를 취합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행기관이 작성했던 자료를 함께 취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해서 취합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은 그 이메일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은 시행기관은 이제 데이터 조사서를 먼저 작성을 해서 관리기관 쪽에 전달을 해야 되고요. 관리기관은 시행기관과 관리기관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취합해서 합본을 하나로 압축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성 가이드에도 보면 기관명 합본 제출일을 압축 파일로 제출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상세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뒤에 별도의 동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기관과 시행기관에서 이제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그 연락을 저희가 받다 보니까 실제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각각의 데이터 유형별로 작성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이 돼서 공문에는 지금 나가지 않았는데 관리 기관별로 제출 목록을 체크할 수 있는 양식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고요. 오늘 설명회가 끝나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기관에서는 제출되어 있는 전체 데이터 유형과 기관별로 제출 목록에 대해서 제출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OX 형태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계별 조사 작성 조사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라고 별첨으로 별도로 첨부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는 데이터가 생산하거나 보유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실 거고요. 만약에 생산은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산하거나 보유를 했던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보유 여부를 체크할 거고요. 그 보유 여부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으면 유형별 조사서 5종에 해당하는 것들을 작성하시고, 그러지 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생산은 했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럼 그 케이스는 대부분 이제 삭제 데이터일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삭제 데이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하거나 보유한 기록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조사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관별 데이터 조사 목록에 그 목록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나갔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냥 해도 되겠죠? 제 얼굴이 보이나요? 네. 네, 넘겨주세요. 네, 지금 이 발표하는 장소가 전원이 나가가지고 화면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사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 부분부터는 저희가 별도의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이 영상은 오늘 설명회가 끝나면 영상에 사용한 슬라이드와 그리고 제작한 영상을 게시판을 통해서 함께 배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사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코로나19 데이터 조사서 작성 길라잡이로 코로나 타임캡슐 조사서 요청 공문에 첨부된 별첨 5 코로나19 데이터 보유 현황 조사서 작성 가이드의 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데이터 유형 중 하나인 정보 시스템 테이블 목록 조사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테이블 목록 조사서의 조사 대상은 기관에서 정보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중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생성, 수집, 관리,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입니다. 기존에 구축,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새롭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정보 시스템 테이블 목록 조사는 별첨 1, 워크시트 1번 정보 시스템 테이블 목록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화면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별첨 1 데이터 조사서의 워크시트 1번 정보 시스템 테이블 목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주요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주요 메타데이터는 총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적으로 값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분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의 주제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를 복수형으로 기재합니다. A는 데이터 주제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데이터이고 B는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무 과정에서 생성, 보존, 관리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C는 데이터의 주제가 코로나19와 간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데이터, D는 코로나19와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무 과정에서 생성, 보존, 관리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E는 파일 데이터, 동향, 연구보고서 등 A, B, C, D를 활용한 분석 결과로 생산되는 데이터입니다. 이 분류에 관한 예시는 별첨 5 작성 가이드에 첨부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가이드 문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 데이터 여부입니다. 원천 데이터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정형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 외의 경우로는 원천 데이터를 가공 또는 결합한 정형 데이터이거나 영상, 사진, 연구보고서와 같이 원천과 가공을 구분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앞에 원천 데이터 여부의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앞에 원천 데이터 여부의 예를 선택했거나 다른 원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없음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개방 여부에는 현재 데이터가 개방하고 있는지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보존 근거는 데이터 보존에 대한 관련 법률을 기입합니다. 예로는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가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보존 방법이 있거나 또는 보존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존 방식을 선택합니다. 만약 없다면 계획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존 기간은 해당 테이블 데이터의 보존 또는 기록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공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지정된 보존 기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보존 필요성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구분합니다. 보존 연한과 보존 근거에 관계없이 담당 기관에서 직접 필요성을 판단하여 작성해 주세요. 관리 기관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을 기입합니다. 관리 부서명은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입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앞서 입력한 관리 부서명에 속하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만약 특정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엔 부서 대표 번호를 기입합니다. 다음은 필수 메타데이터를 작성합니다. 필수 메타데이터는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값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DB명은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테이블명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되는 물리적 테이블의 영문 명칭을 기입합니다. 테이블명에 대한 편집이나 정지 없이 지정된 명칭을 작성해 주세요. 한글 테이블명에는 데이터 테이블명에 대한 한글 명칭을 작성해 주세요. 설명에는 테이블이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테이블명과 동일하게 기술하지 않고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해 주세요. 테이블 볼륨은 테이블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건수를 의미합니다. 테이블 데이터의 건수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행수를 파악하여 작성해 주세요. 주제 분류는 데이터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회 코로나19 데이터 분류체계안을 기준으로 총 19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류체계에 대한 예시는 별점 5 코로나19 데이터 보유 현황 조사서 작성 가이드 3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키워드 항목은 테이블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작성합니다.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의 컬럼명 또는 연계 테이블의 주요 컬럼명을 한글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택 메타데이터입니다. 선택 메타데이터는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엔티티명에는 관련된 엔티티명을 한글로 기재해 주세요. 엔티티란 DB의 논리적 구성 요소로 업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가진 객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해당 테이블과 PK, FK로 연결된 테이블의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주기는 해당 테이블이 업데이트된 주기를 기입합니다. 자세한 표기 방법은 별점 5 코로나19 데이터 보유 현황 조사서 작성 가이드의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예상 발생량은 앞서 작성하신 업데이트 주기별로 예측되는 신규 데이터의 평균 발생수를 의미합니다. 이 역시 행수를 집계해 주시되 정확한 집계가 어려우실 경우 예측되는 평균 발생수를 대략적으로 입력해 주세요. 등록일에는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가 등록된 최초 일자를 작성합니다. 수정일에는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등록 또는 수정된 일자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백업 여부는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경우 업데이트 이전 데이터의 백업 여부를 표시합니다. 업데이트 주기의 값을 입력한 경우 필수적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 시스템 테이블 목록 조사서 항목에 대해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조사서 작성 협조에 감사드리며 작성 중 문의사항이 생기면 공문에 공지된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조사서 작성 방법 안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실 데이터 유형 중 하나인 파일 데이터 조사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기관에서 개별 파일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CSV, 엑셀, 제이슨, XML과 같이 구조화된 형태의 파일 데이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병원 정보 등이 있습니다. 파일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로 한정하기 때문에 한글, PDF와 같이 비구조화된 형태의 파일 데이터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 방법은 별점 1 데이터 조사서 엑셀에 파일 데이터 워크시트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항목은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이 주요 필수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부 요소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화면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별점 1 데이터 조사서 두 번째에 있는 파일 데이터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주요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주요 메타데이터는 총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적으로 값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분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의 주제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를 복수형으로 기재합니다. A는 데이터 주제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데이터이고 B는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무 과정에서 생성, 보존, 관리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C는 데이터의 주제가 코로나19와 간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데이터, D는 코로나19와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무 과정에서 생성, 보존, 관리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E는 파일 데이터, 동향, 연구보고서 등 A, B, C, D를 활용한 분석 결과로 생산되는 데이터입니다. 이 분류에 관한 예시는 별점 5 작성 가이드에 첨부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가이드 문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 데이터 여부입니다. 원천 데이터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정형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 외의 경우로는 원천 데이터를 가공 또는 결합한 정형 데이터이거나 영상, 사진, 연구보고서와 같이 원천과 가공을 구분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앞에 원천 데이터 여부의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앞에 원천 데이터 여부의 예를 선택했거나 다른 원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없음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개방 여부에는 현재 데이터가 개방하고 있는지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보존 근거는 데이터 보존에 대한 관련 법률을 기입합니다.
예로는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가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보존 방법이 있거나 또는 보존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존 방식을 선택합니다. 만약 없다면 계획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존 기간은 해당 테이블 데이터의 보존 또는 기록에 관련 법률을 확인해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공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지정된 보존 기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보존 필요성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구분합니다. 보존 연한과 보존 근거에 관계없이 담당 기관에서 직접 필요성을 판단하여 작성해 주세요. 관리 기간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을 기입합니다. 관리 부서명은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입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앞서 입력한 관리부서명에 속하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만약 특정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엔 부서 대표 번호를 기입합니다. 다음은 필수 메타데이터입니다. 필수 메타데이터는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값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파일 데이터명은 해당 데이터의 구체적인 명을 기입합니다. 데이터의 이름을 수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은 데이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하시고 파일명과 동일하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제 분류는 데이터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회 코로나19 데이터 분류체계안을 기준으로 총 19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류체계에 대한 예시는 별점 5 코로나19 데이터 보유 현황 조사서 작성 가이드 3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생성일은 데이터가 생성된 날짜를 작성합니다. 연, 월, 일 순으로 형식에 맞게 작성하며 구체적인 날짜가 없는 경우 일시와 같이 0을 사용하여 기입해 주세요. 데이터 저장 형식은 저장하는 데이터의 파일 형식을 기입합니다. 파일 데이터 조사서는 정형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어진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고 선택지에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파일 데이터 조사서 항목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사서 작성 협조에 감사드리며 데이터 유형 중 하나인 논문 연구보고서 조사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기관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연구과제 결과물로 생산된 코로나19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가 해당됩니다. 논문은 해당 기관에서 연구한 학술적 결과물을 발간한 것이며 연구보고서는 연구과제, 정책과제 등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 또는 기관에서 자체 생성한 연구보고서로 정의합니다. 조사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별첨 3 사전 조사 목록에 존재하는 논문, 연구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 방법은 별첨 1 워크시트 3번 논문 연구보고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수 선택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화면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별첨 1 워크시트 세 번째 논문 연구보고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수 메타데이터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메타데이터는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제공기관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기입합니다. 담당 부서는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입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앞서 입력한 관리부서명에 속하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만약 특정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엔 부서 대표 번호를 기입합니다. 자료 유형 구분은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구분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구분은 앞서 설명드린 논문, 연구보고서 정의와 함께 별첨 3 사전조사 목록의 예시를 참고하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게시 여부는 해당 자료 또는 자료에 대한 정보가 웹상에 게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예,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주제 분류는 데이터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회 코로나19 데이터 분류체계안을 기준으로 총 19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류체계에 대한 예시는 별점 5, 코로나19 데이터 보유 현황 조사서 작성 가이드 3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목은 해당 자료의 구체적인 명을 기입합니다. 제목에 데이터 저장 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고용 이슈점 PDF라면 PDF를 제외한 제목만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저장 형식은 자료의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한글, PDF, 독, ODF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하시고 여러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 대표적인 형식 한 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저자에는 해당 자료의 내용을 서술한 사람 또는 기관을 기입합니다. 여러 명일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연도에는 해당 자료를 작성한 연도의 숫자만 기입합니다. 다음은 선택 메타데이터입니다. 선택 메타데이터는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작성을 부탁드리지만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값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관련 연구과제명에는 해당 자료가 과제와 연관된 경우 과제명을 기입합니다. 수행기관명은 연구보고서를 선택한 경우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한 기관을 기입합니다. 과제를 직접 수행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을 기입하시고 해당 기관이 과제를 주관하고 타 기관이 수행하였을 경우 타 기관명을 입력하여 주세요. 설명은 해당 자료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은 지양해 주세요. 필수 메타데이터의 게시 여부에 예를 선택한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해당 논문, 연구보고서가 게시된 대표 웹페이지 하나만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URL은 해당 자료가 게시된 URL 주소가 있다면 기입해 주세요. 이상으로 논문, 연구보고서, 조사서 항목에 대해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데이터 유형 중 하나인 보도자료, 브리핑, 조사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와 브리핑, 조사서의 조사 대상은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한글 또는 PDF 형태로 생산하는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 브리핑에 해당합니다. 주기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세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이나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교육부의 교육 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별첨 3의 사전조사 목록에 존재하는 보도자료, 브리핑 데이터 세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서는 별첨 1의 워크시트 4번 보도자료 브리핑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와 선택이 있는데요. 필수는 반드시 작성해 주시고 선택은 있는 경우에 작성해 주세요. 자세한 설명에 앞서 화면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 방법은 먼저 워크시트 4번 보도자료 브리핑을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로 필수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인 항목은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제공기관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기입합니다. 담당 부서는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입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앞서 입력한 관리부서명에 속하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만약 특정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엔 부서 대표 번호를 기입합니다. 제목은 보도자료나 브리핑 데이터 세트를 통칭할 수 있는 이름을 기입합니다. 같은 내용의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나 제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보도자료와 브리핑 묶음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선스는 데이터 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이용 조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기와 같이 이용 허락 범위 제한 없음, 공공누리 제1 유형부터 다양한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으니 이 중에 있는 경우 선택하시고 없는 경우 기타나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명은 데이터 세트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작성해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선택 메타데이터를 작성합니다. 선택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기간은 데이터 세트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기입합니다. 연도와 월 단위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주기는 데이터 세트가 업데이트된 주기를 기입합니다. 업데이트 주기를 입력하는 형식은 작성 가이드에 나와 있듯이 일, 주, 개월 등의 정해진 형식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URL은 보도자료나 브리핑 목록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목록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의 보도자료나 브리핑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논문, 연구보고서, 조사서 항목, 데이터 유형 중 하나인 동영상 조사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조사서의 작성 대상은 기관에서 동영상 형태로 생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자료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혹은 로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관리청이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일일 브리핑 영상을 업로드했을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서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조사서는 6개의 필수 메타데이터 항목과 2개의 선택 메타데이터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화면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별점 1 데이터 조사서의 5번 동영상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6개의 필수 메타데이터를 작성합니다. 필수 메타데이터의 경우 빈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모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제공 기간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기입합니다. 담당 부서는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입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앞서 입력한 관리부서명에 속하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만약 특정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엔 부서 대표 번호를 기입합니다. 제목은 동영상 자료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만약 제목에 AVI와 같은 동영상 저장 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장 형식을 삭제한 뒤에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짜는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을 의미하며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날짜나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된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연, 월, 일의 형태를 지켜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활용 플랫폼은 동영상이 업로드되어 있는 플랫폼을 기입합니다. 이때 만약 동일한 자료가 기관 자체 홈페이지와 다른 플랫폼에 동시에 업로드되어 있다면 기관 자체 홈페이지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선택 메타데이터 작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저장 형식의 경우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형식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어 저장 형식을 알 수 없는 경우 동영상 플랫폼을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URL의 경우 해당 동영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동영상 조사서 항목에 대해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삭제 데이터 조사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삭제 데이터란 과거에 코로나19 데이터를 생성 또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삭제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삭제 데이터의 추진 목적은 데이터 보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재정립과 보존 방안 연구를 위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작성 방법은 별점 1 워크시트 6번 삭제 데이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총 9개의 필수 메타데이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화면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별점 1 데이터 조사서 엑셀 파일에 6번 삭제 데이터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총 9개의 필수 메타데이터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필수 메타데이터의 경우 빈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모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유형은 데이터 형식에 따라 5개의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목록, 파일 데이터, 논문 연구 보고서, 보도자료 브리핑, 동영상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삭제 데이터명은 데이터에 정확한 명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삭제되어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날 시 기억나는 대로 대략적인 명칭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 이유 설명은 데이터가 삭제된 이유를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군가 요청으로 삭제되었다거나 개인정보, 권리 침해 등의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삭제 이유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삭제 법적 근거의 경우 데이터가 삭제된 법적 근거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일 삭제 이유와 같을 경우 같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시를 보면 사생활 침해나 권리 침해를 요청으로 삭제된 경우 또는 보존 기간을 만료가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경우에는 보존 기간에 대한 법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존 필요성의 경우 데이터의 보존 필요성 정도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중에 선택합니다. 현재 삭제가 됐더라도 그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높을 수도 있는 데이터였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보유 현황과 관계없이 그 데이터 자체만을 생각하고 담당 기관에서 직접 필요성을 판단하여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완사항은 삭제 이후 업데이트 예정 여부에 따라 보완 예정이 있는지, 이미 보완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면 사생활 침해로 삭제 요청이 있었지만 사생활 침해가 될 만한 정보를 빼고 다시 업로드한다는 식으로 예시를 작성해 놓았는데요. 이처럼 삭제가 됐더라도 삭제 이후 다시 보완하거나 수정하고 가공하여 업데이트한 예정이 있다면 그러한 보완 사항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관리했던 기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 부서명의 경우 해당 데이터를 관리했던 기관의 부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 연락처의 경우 해당 데이터를 관리했던 담당자의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정한 담당자가 없는 경우 부서 대표 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서 작성 협조에 감사드리며 작성 중 문의사항이 생기면 공문에 공지된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조사서 작성 방법 안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부처로 시작해서 광역지자체와 월요일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온라인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7월 12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이 월요일이니까 저희가 저번 오타가 났으니까요. 7월 12일 월요일까지 관련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 기관은 심층 인터뷰를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것은 예제로 저희가 지금 작성을 했고요. 자료가 제출이 되고 나면 4차위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서 현장 심층 인터뷰를 할 기관들을 별도로 선정을 하고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료 조사와 작성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문의 게시판과 문의 전화를 이용해 주시고요. 가운데 지금 작성한 이메일은 자료를 전체 다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할 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공문을 배포할 때는 제출 방법을 웹페이지와 이메일을, 지메일을 사용하는 걸로 공지가 되었었는데요. 내부 자료를 지메일로 제출하는데 이슈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메일 주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메일 주소는 맨 마지막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만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리기관, 시행기관에서 제출하고 그리고 관리기관에서 전체를 어떤 기관이 어떤 데이터를 작성을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제출 목록이라는 양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맨 마지막에 자료 제출하실 때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요건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기관이 관리기관마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공문으로 나갔던 기관 외에 별도로 중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시행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추가해서 자료 제출하실 때
관리기관별 제출 목록에 해당하는 시행기관명과 제출한 자료를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기관별 제출 목록은 아래 보시는 엑셀표와 같이 생겼고요. 그래서 기관별로 어떤 조사서 양식을 제출했는지, 즉 저 표에 X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어서 그 조사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고요. 기록을 했던 부분들, 조사서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기록했던 부분들은 전부 다 오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은 이제 기관별로 제출하는 건 OX로 제출을 하시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다 취합을 하고 점검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실제 데이터 건수를 저희가 표시를 해서 취합하고 전체 건수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작성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지금 설명한 거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한 것들은 부록으로 저희가 첨부를 할 거고요. 오늘 저희가 설명했던 자료 그리고 동영상 설명에서 사용했던 모든 자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문의 게시판 이용해서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서 꼭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